네,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가 참 많은데요. 일단 신천지 먼저 가볼까요? 네. 참 신천지는 벌써 이제 몇 년 전으로 가야 돼요. 코로나 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할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일단 한때 국민의힘의 그 대선 주자였던 어쨌든 후보분이었던 그리고 이제는 탈당해서 약간 자유의 몸이 되신 듯한 이 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줄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신천지가 도와줘가지고 윤석열이 됐다. 그 본인은 경선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10만 명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이 의혹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수사와 규명이 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신천지와 윤석열이 유착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계속 좀 나왔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신천지가 방역 수칙을 어겨서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안 하고 심지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하라고 지시를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만희 교주가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본인이 구속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덕분이니 윤석열을 도와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했다고 이미 2022년도에 네. 그 신천지 출신의 간부가 또 폭로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혀 수사도 되지 않고 그냥 지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자유의 몸이 되신 홍준표의 당시 후보가 네. 이제 그 당시에 경선을 할 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을 10%포인트를 이겼는데 네. 당원 투표에서 24%포인트를 졌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진 다음에 청년의 꿈인가 하는 데서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그 이제 개입이 되었다. 그리고 나 누가 했는지도 대충 짐작이 간다. 네, 네. 하지만 이미 끝난 거니까 진 건 네. 진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승복은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계속 이제 문제는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있었고. 다들 알고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당시에 그 대선 후보 경선 시절 때 만난 그 시점은 2022년 8월경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만났다고 이제 이번에 페북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그 시기까지 얘기를 한 거죠. 2022년 8월경에 만났다. 이만희 교주 별장에서 만난 일이다. 그래서 뭐 10만 명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때 지금 말씀 뭐 해주셨지만 아니 윤석열은 뭐 검찰총장으로 등등 어쨌든 이름을 날리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정치는 완전 초짜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론조사에서는 당연히 홍준표 후보가 앞섰고 이렇게까지 크게 격차가 나서 떨어진다고 다들 이상해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고 그렇다면 대선이 어떻게 보면 정당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인데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데 네. 이거를 누군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 장난을 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뭔가 홍준표 후보가 정말 세게 문제 제기를 해서 혹시라도 수사가 시작됐다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당시에 네. 뭐 수사를 시작하면은 또 정치 탄압이고 맞아요. 또 수사를 또 안 한 상태로 지금처럼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뭐 증거라는 게 딱히 없고 많이 없어진 상태일 뭐 겁니다. 사실은 이 정당에 관련된 일을 뭔가 수사기관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또 수사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윤석열이 그러네요. 대통령이 되다 돼버렸어요. 보니까 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때 또 이게 묘하게 참 얽히는 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네, 경우는 이만희 잡으러 가야 된다. 너무 비교되잖아요. 너무 비교돼가지고 네. 이쪽에서는 압색을 아예 이제 그 거부하고 두 차례나. 네. 그 이재명 그 당시 이제 지사 그 유명하죠. 그 약간 그 공무원들 입는 그 약간 노란색 점퍼인가요? 그거 입고 밤에. 그래서 그 장면 참 유명한데 이게 이재명이 되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 정치적으로 보면.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누구와도 척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신천지는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뭐 만약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거나 한다면 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실제 그런 얘기 나왔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대구발 신천지 감염으로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좀 공포에 떨던 시절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방역의 핵심은 역학조사였는데 그러면 그 대구에 그 집회에 누가 갔는지 신도 명단을 달라 그것만 줬으면 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 명단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만희 교주도 들어가서 이제 검사 받아라. 우리 다 코로나 검사 받았잖아요. 다 했으니까요. 끝까지 안 받는다 해가지고 네. 직접 들어가서 코로나 검사 받게 하고 한 500여 개 되는 시설들 다 폐쇄시키고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뭐 성당, 교회, 절 다 금지됐었어요. 그래서 네. 다 온라인으로 뭐 예배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가 너무나 성행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는데 네. 이제 이 신천지는 자기들은 절대 안 하겠다고 했었고 여기에 굉장히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 거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재명이 되면 신천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조직이나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원칙을 이제 관철을 시킨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말 그대로 네, 네. 법치로 왜냐면 그때는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종교 예. 자유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가장 예. 중요한 학교도 못 가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들이대자는 건데 그건 조금 황당했고 그런데 이제 신천지부터 말씀을 제가 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당은 지금 또 통일교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뭔가 이 종교 집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 그쪽 정치인들은 아니 이재명의 개딸들도 있고 이 사람도 정치 뭐 자유가 있는 건데 이걸 등치시켜가지고 같이 설명하더라고요. 이 정말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신천지 네. 그다음에 통일교라고 하는 데가 이제 뭐 각자 종교의 자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주류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집단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랑 이렇게 자꾸 엮이는 게 이해관계가 서로 맞기 때문이다. 뭐냐면 이런 소위 이단으로 불리는 데가 본인이 컨트롤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단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단이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주류 기독교에서 일각에서는? 봤을 때는 이단으로 이제 그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보호해줄 힘이 필요한 거고 또 이런 곳의 특징이 뭐냐면 네. 교주들의 어떤 힘이 절대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신도들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같은 입장에서 내가 너네를 보호해 줄 테니 너네는 니네 신도들로 하여금 나를 지지하게 만들어라.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잘 맞는구나. 이심전심. 그렇죠. 네네. 예. 요거는 지금 이제 특검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 중에 이렇게 하나가 네. 김혜성 게이트 이게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김혜성 집사 게이트. 집사 게이트. 예. 근데 요것도 보면 요 김혜성 씨가 렌터카 회사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가 자본 잠식 상태, 굉장히 부실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184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투자를 한 게 당연히 김혜성 씨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제 김건희 윤석열을 씨를. 보고 네. 그 백을 보고 한 거일 텐데 네. 여기서 그 투자를 했던 대기업들이 다들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뭔가 이벤트가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내가 뭔가 돈을 줄 테니 나를 보호해 달라.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너네를 보호해 줄게. 내가 그거 못 본 척 해줄게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그 국민의힘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제2의 윤상현이 되겠다고 작정하신 분으로 보이는데 이 장동혁 의원 그쵸. 친한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찐찐 친윤이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분은 왜 저기 계시지? 네.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뭐 자기 존재감을 또 이런 식으로도 알리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버 전한길 씨와 신천지 등 뭐 입당이 왜 논란이 되느냐 이런 입장을 보였고 이분이 지금 선거에 뛰어든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네. 아예 대놓고 뭐 우리는 상관없어. 어차피 정치의 자유야. 그들의 활동을 우리가 보장해야지. 아예 이렇게 나가려나 봅니다. 지금 문제가 돼서 뭔가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계속 하자. 약간 뭐 이런 뉘앙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와 신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도 권력 관계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심리적 지배 상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또는 심리적 지배 관계에 의해서 입당을 시켰다면 이 자체로도 문제고 네. 또 국힘 국민의힘의 취지나 목적이나 활동에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진정한 그 당원이 될 생각도 없으면서 단순히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잠깐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하고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여론 조작인 거고 경선 조작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그렇죠. 문제가 이분이 판사 출신 아닌가요? 예, 예, 예. 근데 판사 출신들이 국힘에 가면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냥 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예, 다들 이렇게 그냥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몰두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단어 써 주셨네요. 몰입. 좋게 말해서. 좋게 말해서. 네. 얼른 넘어갈까요? 다른 네. 주제로. 네. 이준석 씨 얘기를 해보죠. 뭐 이준석 대표죠. 네, 대표 됐고 다음 날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죠. 어저께 아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요즘은 또 압수수색 그 속보들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이게 맞아요. 어제였나 오늘 새벽인가 헷갈려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피의자, 참고인 이 두 가지가 적시됐다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측에서는 본인은 참고인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 공천 개입의 핵심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명태균으로부터 저기 뭐 부탁 혹은 뭐 청탁을 받고 그렇죠. 그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그렇죠.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공천을 줬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어느 정도 당시 당대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개입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의 핵심, 이준석의 혐의의 핵심인데 당시에 보면 이미 그 공천이 결정되기 전날에 명태균이 그 여사님께서 전화 드릴 겁니다라고 했더니 넵 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은 것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최측근인 함성득 교수와의 관계에서 뭐 함성득 교수에게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 마라 이미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의원이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는 참고인을 이런 식으로 조사하느냐 하고 나는 현행범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현행범도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압수수색을 하냐라고 하는데 급한 게 아니라 급한 게 아니지 늦었어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사실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그 특종을 한 거죠.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특종을 했고 그래서 지난 그러네요. 뉴스토마토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기네요. 저는 아니고 하여튼 뉴스토마토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명태균이 누구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김건희와 명태균과 윤석열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 기자회견까지 했죠.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상황까지 쭉 이어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 당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당대표였으니까. 본인은 약간 이제 그동안의 스탠스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들끼리 얘기를 좀 한 거 같긴 한데 나는 당대표였고 공천이 뭐 관리위원회 전혀 신경도 안 썼고 나는 중립을 유지했어. 약간 이런 스탠스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는 보고를 받기만 했다. 나중에 보고를 받기만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뭐 칠불사 뭐 이런 얘기 나왔었을 때도 뭐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그 특검이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압수한 시점이 공교롭다. 이렇게 또 불만을 터뜨렸는데 계속 좀 수사가 되겠죠. 이 부분은. 수사가 될 거라고. 녹취나 문자가 워낙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많이 모아두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자가 됐던. 맞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뭐 통화하고 자기가 한 거는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그걸 압수수색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교롭다, 뭐 오해 살 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이준석이 하는 모습이 그 국힘 주진우의 미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주진우 의원이 사실 초선에다가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 만한 그 체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막 헐레벌떡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700 8080에서 너 전화한 거 아니냐라는 전화 이렇게 얘기 듣고 했을 때
지금 지금 당대표 선거에 지금 당대표 유력 후보인 나에게 이렇게 정치 탄압을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이준석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굉장히 참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억울하면 억울함이 풀리는 네.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갈까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과거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참 그 평가하시는 분들마다 그래서 이게 인사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네. 어떤 각도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발언이나 어떤 상황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굉장히 상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답도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위원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매우 거친 발언이었고 또 당사자들에게는 모욕적일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그런 발언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흠결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국민 여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그 발언들이 어떤 개인을 모욕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네. 이 사람이 인사 전문가다 보니까 네. 그 재집권을 하지 못한 전 대통령과 강요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 전문가로서의 평가를 한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물론 그 내용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그렇다면 단순히 뭐 상대방을 욕하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정치인들도 상대 진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국힘을 얘기하고 네, 뭐 네. 개혁신당을 얘기할 때는 좀 막 강하게 얘기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지만 네. 이제 우리 같은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같은 민주당 내에서 했던 거다 보니 그 당시 네. 그분은 뭐 민주당은 아니었지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어떤 같은 말이라도 이게 상대방을 욕할 때 쓰는 그 특정 용어와 우리 내부 진영을 또 비판할 때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뭔가 이제 당시에는 개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개인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네. 막 좀 나가긴 그렇죠. 했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좀 계속 그냥 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조금 더 뭐 국민 여론을 살피고는 있습니다만은 살핀다? 특별히 뭐 달라진 방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 일단 특별한 입장 없다고 대통령실이 네, 얘기를 네. 한 것 같네요. 네. 그나저나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제가 나오시는 분들에게 늘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이제 할 말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뭐 대통령실도 잘하고 싶지만 항상 구멍은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걸 또 메꿔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한 거겠죠.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요즘 또 매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매체들이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긴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네. 물론 인수위 기간이 없었고 검증하는 기간도 짧았고 네, 심지어 인사 검증의 주체인 민정수석 자체도 이제 낙마가 된 상태여서 상당히 공석이었었고 하다 네.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이 세평을 정확하게 좀 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시간을 써야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세평,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네. 이진숙 그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제 내부에서 평가가 좀 안 좋았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렇죠. 예,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뭐 이진숙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동문회에서 먼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세평을 좀 듣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당장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사실 그런 높은 세평들. 사람들, 잘난 사람들한테는 다들 잘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맞아요. 예, 도덕성 네. 이런 걸 좀 보려면 가까이에 있고 자기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평 그리고 강준욱 비서관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은 인터넷에서 검색만 좀 했어도 어떤 책을 썼었고 그 맞아요. 책의 서평이 쭉 월간 조선에서 그 서평 문제가 됐던 그 이제 문구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만 좀 검색을 했었어도 어땠을까. 그냥 이제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은 그냥 뭐 통과인갑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예, 그 좀 게을리했던 거 아닌가. 네. 세평 조사나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게을리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